(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목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장원일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양화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 유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연수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좀 지내볼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일까? 그런 방향을 모색해보는 바람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류지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가정에 계신 학부모님과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지금의 상황이 처음 겪는 일인 만큼 많이 당황스럽고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학교 교육에 첫 발을 내디디며 축하받아야 할 1학년 아이들이 네. 학교에서 아이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 상황으로 평범한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대신에 이제는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친구들과 삼삼오여 모여 이야기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생활 대신 학교에서 만나면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참 힘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학부모님 정말 애씁니다. 애쓰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류지안 선생님 혹시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하다는 집콕의 폐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들어봤는데요. 계속되는 집콕 생활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또래를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결여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 많은 부분에서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등교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게 저희도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하루빨리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이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자 우리는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1학년의 생활 모습 알아볼까요?입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1학년은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할까요?입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실 주제인데요.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생활 알아볼까요?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시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1학년의 생활 모습 알아볼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장원일 선생님께서도 올해 1학년 담임 맡고 계시죠? 네, 저는 이제 올해 1학년 담임이면서 동시에 1학년 학부모이기도 해요. 네, 저희 네. 첫째가 이제 1학년인데 집에 있는 제 아이를 보면 제 아이가 지금 1학년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는가 좀 고민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 아이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을까?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네, 좀 조바심이 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아이가 1학년일 때 같은 마음이었는데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발달 단계 보면 지금 맞게 잘 크고 있는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실 거예요. 장원희 선생님께서 자녀분이 1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이의 생활 모습 어떤가요? 네, 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네, 자기 물건 건드리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예. 자기 물건을 막 챙기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동생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분명히 자기도 잘못한 일이 있을 텐데 동생 잘못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있고 네네. 좀 고집도 좀 있고요. 네. 네, 저희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가 금방 기분이 좋아져요. 맞아요.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네. 기분이 금방금방 바뀌더라고요. 네, 네.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네,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몸으로 막 뛰어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안 있고 계속 몸을 움직이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앉아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걸 좋아할 나이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그때 해결해야지. 맞아요. 지금 해달라고 네네. 해요. 아빠 지금 막 맞아요. 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따라 모습의 차이는 있겠지만 1학년이 가지고 있는 발달 단계의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네. 좋은 설명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자리를 이동하셔서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류지연 선생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좀 기대가 필요 되네요. 없는 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시끌벅적하고 활기차야 할 교실이 올해는 참 많이 비어있네요. 교실에 있을 때면 아이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아련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할 1학년 학생들의 생활 모습 어떨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어느 초등생의 하루입니다. 오늘 아침도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나왔는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드시는지 다시 내 얼굴을 닦아주셨다. 아침을 먹었지만 자꾸 하품이 나와서 많이 먹지는 못했다. 아침을 다 먹고 책상에 앉아 오늘 공부할 교과서를 폈다. EBS 방송을 들어야 하는데 집중하기 어렵네. 이미 아는 내용이 모르는 내용보다 많아서 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0분 동안이나 앉아있는데 힘들기만 하다. 자꾸자꾸 엄마에게 말을 걸고 싶어진다. 내 손과 발은 자꾸만 움직인다. 오늘은 만들기 활동을 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꾸미는 건 할 수 있는데 가위질은 아직도 어렵다. 하지만 엄마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바르게 앉게 된다. 그래도 놀고 싶다. 놀이터에 나가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 어느 초등학생의 생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내 자녀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1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1학년 발달 단계의 특징은 크게 지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이렇게 4가지 특징으로 나뉘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적 특징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주의력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 이거 해보자 하고 뒤돌아보면 아이가 갑자기 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1학년 아이들은 동화책 한 권 정도를 집중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학기 초 수업 시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학교 생활을 하며 차츰 40분이라는 수업 시간에 적응하게 됩니다. 1학년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데요. 의미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며 상상력이 발달하는 시기죠. 다음으로 사회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시기에는 관심의 대상이 가족에서 또래로 바뀌게 됩니다. 또래의 행동이나 외모, 그리고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데요. 또래 놀이를 통해 경험하고 배우며 주도성이 강해지죠. 이를 통해 자아 개념의 기초가 형성되고 성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정서적 특징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누군가와 1대 다수의 대화보다는 1대1의 관계를 원합니다. 어른에게 관심과 칭찬,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저도 1학년 담임을 하며 1일 1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활동을 즐기며 그와 동시에 애정과 인정의 욕구가 강하여 불안과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특징을 살펴볼까요? 기본적인 신체 운동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집니다. 대근육이 소근육보다 발달하여 몸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에 익숙합니다. 이런 아동의 특성에 맞추어 1학년 교과서에서는 다양한 놀이 활동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과 줄을 지어 대문놀이를 하거나
운동장에서 하는 꼬리 잇기 활동 등 대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강한 활동성을 보이는데요. 이 시기의 학생들은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는데 이러한 활동성은 자기 확신과 훈련의 필요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는 저항력이 약하여 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발달 단계의 특징 잘 살펴보셨나요? 이제는 학생들의 첫 학교 생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낯선 환경에 들어선 아이들은 종종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긴장감이 너무 많아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아이가 있고요. 40분 동안 앉아있기를 어려워하여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선생님께 자주 질문을 하며 도움을 청하는 아이도 있고요. 수업 시간에 눈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 또는 학습 준비물을 스스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 등 그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 모든 건 차츰차츰 발달이 이루어지며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맞춰지는 경우도 많아요. 학교 생활에 적응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올해 친구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수업이 적다 보니 학교 적응에 대한 부분을 많이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읽겨 연습한다면 어느 순간 이런 고민들은 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에 다져져야 할 학교에서의 생활 습관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른 자세로 눈을 마주쳐요인데요. 눈 맞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님들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눈 맞춤을 꼭 실천해 주세요. 두 번째는 학습 준비물을 스스로 챙겨보는 겁니다. 학습 꾸러미를 봐도 오늘의 해야 할 학습 준비물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해야 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린이라면 다른 것도 다 잘할 수 있겠죠? 어머님들이 한번 그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손을 들고 발표해요. 자신감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집에서 하긴 어렵지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되도록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야 하는데요. 학기 초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시간을 지켜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의 약속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매일 30분 정도 한자리에 앉아 있는 연습을 해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인데요. 그치만 아이들이 차츰차츰 이것도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반 교실에 있는 생활지도 관련 문구들입니다. 학교 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생활지도는 몸에 체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올 한해 차근차근 익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학년 아동의 지도 방법을 알아볼까요? 요즘의 교육은 놀지 말고 공부해라의 시대에서 놀이하듯 공부해라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의 전환인데요. 학생의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조금 후 두 번째 주제에서 저희가 1, 2학년 교육과정에 대해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류자 선생님, 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네. 우리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잘 살펴보셨나요?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아 맞다 내 아이가 저런 모습이었지 네. 라고 공감이 많이 됐는데 예. 아마 학부모님들도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여러 모습에는 발달 단계에 맞는 특징이 있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이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어떤지 잘 알게 되면 우리 아이들 행동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이들 발달 단계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 한번 화면을 보면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까요? 네. 아, 예. 이렇게 칠판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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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는 주의력이 짧은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아이는 발달 단계 특징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을 연결지을 수 있을까요? 네, 주의력이 짧다는 거는 네, 일시적인 행동, 네, 맞아요. 충동적인 행동 뭐 이런 네네. 거죠. 네.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의력이 짧은 아이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활동적인 특징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하나의 과제를 끝내기 전에 다른 과제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공부가 놀이처럼 느껴져야 마음이 생기는 아이들이어서요. 공부를 놀이처럼 하는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하기 싫다고 계속해서 미루는 버릇은 꼭 고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작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런 아이는 어떤가요? 여기 엄마를 끊임없이 찾는 아이. 네. 저희 아이도 어릴 때 되게 절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요. 아까 나온 발달 단계의 특징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뭔가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네. 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겠죠?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인정,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 네. 네. 그리고 칭찬의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쉼없이 뛰는 아이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은 또 어떤 특징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쉼없이 뛰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활동적이고 네. 몸을 많이 움직이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 특징에서 대근육이 소근육보다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대근육이 발달했다는 것도 연결 지을 수 있고요. 네. 그 이런 친구들은 되게 또래에 관심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래 관계도 같이 연결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1학년 생활은 이제 생활 지도가 반이거든요. 물론 아이들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보면 아이들 생활 지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네네. 1학년 교육 과정에 보면 입학 초기 적응 활동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 중에서 좀 가정에서 지금은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희가 네.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같이 해볼 수 있는 생활 지도 방법 좀 있을까요? 네, 한번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생활 지도 팁입니다. 이거는 좀 네. 내려놓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바른 생활 습관과 정해진 규칙 지키기입니다. 이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대략적인 생활 패턴을 정하는 건데요. 아주 작은 것이어서 좋으니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 스스로 옷 입기, 스스로 교과서 펴기, 자기 자리 스스로 정리하기 등 소소한 생활 규칙을 정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네. 네.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강조해 주셔도 좋은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네. 괜찮네요. 네. 네, 자, 두 번째는 타인과 의사소통을 잘하기이네요. 네, 네. 학교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네. 또래 집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하루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집에 와서 네. 이제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관심 있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 주시고 한 가지씩 이야기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의자에 앉아있는 연습하기입니다. 앉아있기가 되게 어렵죠. 네, 저희 아이도 좀 네.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네. 이렇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거를 습관들이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시간 동안 앉아있자 라고 한다든지 종이접기나 만들기 좋아하는 학생은 그걸 하는 동안 앉아있도록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네. 무턱대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앉힐 때는 뭔가 공부할 때만 앉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그런 거는 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면서 네.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군요. 네. 네. 자, 오늘 정말 유용한 팁들을 많이 알려주셨는데 네. 그럼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저희가 네.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그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이렇게 잘 지냈으면 하는데 좀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사회성이 결여될까 염려되시는 부분 올해 참 많으실 줄 아는데요. 집콕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또래를 만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과 대화하는 게 하루에 전부인 날도 있습니다. 네.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또래도 잘 못 만나고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많이 갖지 못하죠. 그래서 요즘에서는
가족 구성원 안에서 바른 생활 습관과 예절을 가지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의 네. 관계를 네.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면 네.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만약에 가족 구성원 내에서 마찰이 없고 예절을 잘 지키는 아이라면 사회성 결여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네. 더불어 아이로 하여금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태도를 갖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사회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1학년 첫 학교 생활인데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느낌입니다. 네. 앞으로 아이가 학교 기초 생활에 잘 적응할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지내는 것이 현명한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지금 현 시기가 모두에게 낯설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적응해 가다 보면 그 안에서도 분명 성장이 이루어지리라 믿고요.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게 맞나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계획을 한번 아이와 함께 세워보시면 어떨까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하루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 일을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독서나 같이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또는 1학년에 꼭 놓치지 말고 잡아주었으면 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자녀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지금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학습이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고 풀어줄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들은 지금 사실 많이 놀아야 할 때죠. 네, 네.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좀 많이 놀아서 걱정이기도 하죠. 네, 저도 그게 걱정인데요. 네. 지금이 아니면 또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두 번째 주제는 1학년은 학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할까요?입니다. 1학년에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나요? 네, 1학년은 교과목이 크게 국어, 수학, 통합 교과로 나뉘는데요. 장원희 선생님은 1학년 교과서 처음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네, 1학년 교과서를 보면 사실 글보다 그림이 많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막막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이 그림만 있는데 뭘 가르쳐야 할까? 이거 네.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예.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 지도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유지한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거의 같았고요. 또 저는 1학년 학생들이 교과서라는 걸 사실 처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거부감 없이 편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요. 살펴보니까 다양한 놀이 활동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많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네. 자, 이 1학년 교육과정이 1학년,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자, 이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어서 1학년 국어과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그럼 좀- 제가 먼저 이동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류지원 선생님께서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할까요? 초등 1, 2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입니다. 초등 1, 2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은 안정과 성장을 지향하는 맞춤 교육과정입니다. 이 안성맞춤 교육과정이란 유치원과 연계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뜻하는데요. 안정과 더불어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입학 초 달라진 교육환경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치원 교육활동과 초등학교 교과학습의 성공적인 연계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온전하게, 재미있게, 친절하게, 편안하게라는 기본 취지를 담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지향점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놀이하듯 공부하는 따뜻한 교육환경 조성과 배움이 재미있는 교육과정 운영, 그리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꿈꿉니다. 자, 그럼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하게입니다. 온전하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가도록 하는 단계인데요. 두 번째로는 재미있게입니다. 놀이하듯 공부해라. 놀이하며 배우는 학습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친절하게입니다. 한 명 한 명 배려하며 지도하는 방향인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활동을 되도록 지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제를 줄이고 학생의 개인 성장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초 기본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는 건데요. 놀이하듯 공부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쉼이 있는 놀이 시간을 운영합니다. 교실 환경 및 교실 문화를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힘쓰는데요. 이를 위해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함을 느끼는 학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생활 과목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안전의식 고취와 행동의 습관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신변안전, 재난안전 등 4대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는 맞춤형 숙제와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고 피드백을 해서 학생들이 평가받은 내용을 더 잘 알도록 합니다. 자, 1학년 교육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어, 수학, 그리고 통합교과로 이루어지는데요. 통합교과의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 4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각 2개의 영역이 다뤄집니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통합하여 주제 중심으로 수업합니다.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는 안전한 생활을 포함한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등의 영역을 구분하여 연간 중요한 행사활동 및 필요한 활동들을 편성하고 운영합니다. 자, 그럼 1학년 교과서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1학년 교과서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가 1학기, 2학기에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어는 가, 나로 2권이 있고요. 국어 활동과 수학, 수학 익힘, 그리고 통합교과 2권을 포함하여 한 학기에 7권의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더불어 안전한 생활 교과서는 1년 동안 한 권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장원일 선생님이 국어과 지도 방안에 대해 얘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은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까요? 아이들이 EBS 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금 잘 따라가고 있는지 불안하고 걱정되실 겁니다. 1학년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는지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1학년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집에 손님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온 손님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상황에 맞게 인사를 잘 한다면 이미 핵심 성취 기준을 하나 익히고 있는 겁니다.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시기도 한데요.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을까? 발표는 잘할까? 1학년의 핵심 성취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모두가 발표하도록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 번 발표할 때마다 칭찬도 엄청 합니다. 민지야, 잘 있었어? 문장과 글을 적절히 띄어 읽는 것은 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과서나 좋아하는 책을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은 발표 습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일 한 번씩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읽히시면 좋습니다. 어려운 책보다는 쉬운 책으로 읽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물으면 대답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문장의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은 수학 공부와도 연결되어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화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히세요. 말은 잘하지만 더듬거리며 책을 읽는 경우라면 큰 소리로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어 활동에 보면 반복적으로 글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가락에 힘을 키우고 바른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쓰는 것부터 글씨 연습과 받아쓰기도 글을 쓰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1학기 말부터는 그림 일기 쓰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하루 중에서 의미 있었던 한 장면을 쓰게 됩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일기 내용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을 쓰면 좋습니다. 지난 일기를 보면서 대화도 나누고요.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문장 보호 몇 가지를 공부하게 됩니다. 문장 보호를 정확히 알면 글을 소리내어 읽는데도 도움이 되고 글의 의미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말놀이를 통해서 말의 재미를 느끼는 것도 1학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1학년 아이들은 말장난하는 것도 좋아하고 끝말잇기나 수수께끼, 주변의 것을 가지고 퀴즈를 푸는 것도 무척 좋아합니다. 말놀이를 통해서 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어 영역에서 다양한 내용의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갖는 것이 1학년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1학년 시기에는 무엇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보다는 읽고 쓰는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1학년 국어에 나오는 교육과정상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이들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글씨 쓰기, 받아쓰기, 일기 쓰기, 또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글씨 쓰기는 꾸준히 반복적으로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글씨 연습은 계속해야 합니다. 글씨 연습을 할 때는 바른 자세로 앉는 것부터 글씨를 잡는 손의 모양, 왼손의 위치, 정확한 자세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특히 순서를 잘못 쓰기 쉬운 글자들은 천천히 어순에 따라서 적도록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예전보다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손가락에 힘이 많이 생겼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썼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면 아이들은 더 잘 쓰려고 노력합니다. 1학년 일기 모음집 놀고 싶다에 나오는 일기입니다. 공포야 받아쓰기. 받아쓰기는 싫다. 틀리면 4-5번을 써야 한다. 받아쓰기는 내가 공부 중에서 가장 싫어한다. 진짜 엄청 싫다. 정말 싫은 마음이 잘 드러나는 일기죠. 지금은 받아쓰기를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쓰기 하는 내용은 일상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자주 하는 말을 글로 써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문장이나 자주 읽는 동화책의 문장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글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몇 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께서는요, 아이들에게 받아쓰기를 본 뒤에 틀린 문제를 다시 고쳐서 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답을 맞게 쓰면 동그라미를 모두 쳐주십니다. 모두가 다 100점을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받아쓰기는 항상
100점 맞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자신감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몰라? 라고 이렇게 어머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 오히려 아이들은 점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 누군가 쓴 일기인데요. 이런 일기장을 보면 어떠세요? 내 아이 일기가 만약에 이렇다면 속이 부글부글 하실 겁니다. 글씨도 엉망이고 틀린 글자에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여기 글자 틀렸잖아. 글씨 똑바로 못 써?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이 일기를 본 엄마는 정말로 화가 날 겁니다. 그렇지만 글을 쓸 때에는 글쓰기 지도를 하셔야 합니다. 글씨 쓰기 지도가 아니라 글을 쓰는 지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요. 글씨는 글씨 쓰기 연습을 할 때 따로 짚어주셔야 합니다. 일기를 쓸 때에는 일기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일기의 시작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평소에 나누는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소재를 찾아야 하고요. 가능한 좁게 찾아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은 나열식 일기를 피하려면요. 일기 쓰는 걸 정말로 어려워한다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이가 한 말을 엄마가 받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적은 글을 보고 아이가 일기를 받아쓰게 해도 좋습니다. 일기를 쓸 때에도 마찬가지로 칭찬과 격려는 늘 필수적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다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입니다. 자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죠. 두 번째는 바로 아이들이 책에 온전히 몰입해서 책을 읽고 있을 때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가족들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으면 그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문도 살짝 닫고 발걸음도 살금살금 걷고 옷도 조용히 벗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책을 한 권 꺼내서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읽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모습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들고 싶으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지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2권씩 읽어. 독서의 의무감을 가지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하기가 싫어지기 마련입니다. 책을 다 읽으면 선물 사줄게. 한 권이라도 더 읽게 하려는 부모님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지만 아이들은 선물이 없어지는 순간 책은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옆집 명철이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던데 넌 비교당하고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을 더 읽게 하고 싶다면 비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 책 읽어도 돼요? 문제집 다 풀고 읽어. 책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되죠. 지금은 1학년은 문제집 한 권 푸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책 읽기는 어떻게 할까요? 틈날 때가 아니라 일정한 독서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는 책을 읽는 겁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이와 교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혹시 책을 잘 읽어주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책 한 권 읽어주기 시작하세요. 책 읽는 부모 아래 책 안 읽는 아이는 있어도 책 안 읽는 부모 아래 책 읽는 아이는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책을 같이 읽어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류지연 선생님과 함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일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는데요. 자리로 모셔볼까요? 네.
장원 선생님 설명해 주신 내용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제가 유용한 팁이 많아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방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책 읽는 부모 아래 책 안 읽는 자녀는 있지만 책 안 읽는 부모 아래 책 읽는 자녀는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저희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책을 읽으라고 하지만 저희는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네. 이제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는 책을 읽으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도 보고 싶거든요. 네네. 네, 부모님이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됩니다. 제가 정말 반성하게 되네요. 저부터 쉽지 않은데요. 아는 일인데요. 집에 오면 책을 읽어야 하는데 자꾸 휴대폰으로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런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책에 더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네. 아이들 중에서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 만화는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그 Y 시리즈 같은 그런 학습 만화 많이 읽죠.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못 읽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은 이렇게 막 전집으로 막 네. 엄청 많잖아요. 막 이런 것들을 들여놓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기 시기에 맞는 그런 필요한 책들을 아이들이 읽게 되는 건 뭐 꼭 막지 못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책을 읽을 때 좋은 책과 같이 읽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관련된 주제를 그냥 만화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네. 관련된 다른 책들도 같이 읽도록 해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그렇죠. 네. 얘기도 좀 나눠보고 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어휘나 예. 어려운 내용 개념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퀴즈로 서로 내보기도 하고. 되게 하고요. 좋네요. 네. 제가 봐도 만화로 된 책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게 좋은가, 어느 게 유익한가 이런 거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만화책을 고르실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제 만화책을 아이들이 보기에 적절한 책인지 부모님께서 미리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네. 너무 폭력적이거나 너무 선정적이거나 음. 뭐 너무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읽지 못하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학습 만화책을 막 전집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이 학습 만화책이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그것만 읽게 되거든요. 아, 네. 맞아요. 다른 좋은 책도 있으니까 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독서와 관련해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 이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습관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네네. 저도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들은 최대한 네.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저도 꼭 유념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 중에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비교하는 거는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비교함으로써 부모님께서는 이제 다른 아이들처럼 책을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읽기 싫은 마음들이 더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루에 몇 권씩 읽어라고 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네. 그런 일들은 더 하고 싶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시키는 일은 안 하고 싶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경우요. 네. 문제집 다 풀고 읽어 이런 거. 네. 이 독서가 사실은 1학년 단계에서는 무척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문제집 푸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아이들이 인식하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독서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말은 정말 삼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의 이런 국어 지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어려운 점을 사전 질문으로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일기 쓰는 법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글씨 쓰기가 아니라 글쓰기 지도를 하라는 말씀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쓸 때 글씨를 이제 정돈돼서 바르게 쓰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너무 답답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고쳐주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은 그 글쓰기를 할 시간에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씨 쓰기 연습을 하는 셈이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부모 입장에서 맞춤법이 틀리거나 글씨를 잘 못 쓰면 괜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게 되고 더 혼내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글씨 쓰기보단 지금 글쓰기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야겠어요. 네.
사실 그거 그냥 두고 보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아이들은 지금 일기를 쓰면서 혹은 글을 쓰면서 아이들 머릿속으로는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아이들이 그것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네. 글씨 쓰기에 자꾸 이렇게 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이들은 정작 자기들이 해야 할 생각과 그리고 상상력을 펼쳐야 할 그때 아이들은 맞춤법을 어떻게 써야 하나 글씨를 어떻게 써야 하나 고민하게 되면 네. 아이들이 그렇게 발달해야 되는 부분, 연습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예, 그리고 또 많이 들어온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전 설문을 받았을 때 한글 교육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교육과정상 1학년에서 아이들이 한글 공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도록 62시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학교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기가 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집에서도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들이 읽고 쓰는 연습을 시키셔야 하는데요. 지금 1학년 2학기에 아직 더듬거리면서 책을 읽거나 혹은 쓰는 일이 좀 서투르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네네. 이때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들이 큰 소리로 글을 읽어야 하는데 네. 큰 소리를 읽을 때 책을 너무 어려운 책을 고르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이들이 쉬어서 금방 이해되는 책들 네, 그런 네. 책을 입으로 큰 목소리로 읽게 하시면 네. 아이들이 금방 그 읽는 능력들이 좀 발달하고요. 네. 그리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어려운 문장을 쓰면 아이가 많이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네, 쉬운 문장, 그냥 한 번에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을 매일 써보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꼭 유념해야겠어요. 저희가 그 채팅창으로 질문들이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네. 한번 관련한 질문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예, 이게 있었어요. 글을 쓸 때 날렸습니다. 글자를 또박또박 쓰고 띄어쓰기도 잘하면 좋겠는데 리을을 이자처럼 쓰고 이응을 육자처럼 날렸을 때가 있어요. 계속 지적하면 싫어하고 어떻게 독려하면 좋을까요? 이런 네.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네요. 네. 네. 여기 이제 글자를 다 또박또박 쓰게 하시고 싶은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특히 리을 같은 것도 네, 그렇고요. 맞아요. 한 번에 쓰고. 네, 한 번에 쓰고 뭐 네. 미음도 한 번에 쓰고 네. 이렇게 해서 비읍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한 번에 쓰는 아이들이 있죠. 네. 이런 거를 매번 지적을 하면 사실 아이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아이가 고치는데도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따로 잡으셔야 돼요. 네네네. 하루에 10분이면 10분, 15분이면 15분 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을 따로 잡으시고요. 네. 그 10칸 공책 있잖아요. 네네. 10칸 공책도 좋고요. 5칸 공책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공책에다가 큰 글씨로 네. 또박또박 쓰는 연습을 하루에 몇 분 정도, 그러니까 모든 글을 다 그렇게 쓰라고 계속 지적을 하면 아이와 관계가 어려워지니까요. 예. 지금은 쓰기 연습 시간이야. 10분 동안 연습할 건데 지금은 엄마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잘못된 거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네.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되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계속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아이가 차츰차츰 발전해 나가니까요. 조바심 내지 마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한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아이가 일기를 쓸 때 저는 틀린 글씨 신경 쓰지 말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하는데 아이가 틀린 글씨가 있는지 항상 궁금해하고 다 쓰고 꼭 물어봅니다. 알려줘야 하나요? 네.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신중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한 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는 그런 성향에 맞춰서 부모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가 궁금해하는데 이거 엄마 틀린 거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엄마는 몰라, 뭐 안 가르쳐 줄 거야. 틀려도 괜찮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만 네. 그거를 굳이 안 가르쳐 주실 필요는 없죠. 내 아이가 물어본다면 요거는 이렇게 고치면 될 거야 라고 네네.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하나만 더 한번 예. 받아볼게요. 받침 2개 들어가는 것을 잘 못해요. 1학년 때 완벽히 글자 쓰기를 끝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요, 한 문장 쓰기와 이제 짧은 글짓기 정도까지고요. 점점 연장해서 2학년에 문장 쓰기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지도한 입장에서도 이중 받침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2학년에서도 이제 글쓰기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중 받침을 정확하게 못 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2학년 때도 계속해서 연습하는 네, 과정들이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못 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1학년 학생들의 국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1학년 아이들이 처음 배우게 되는 수학도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1학년 아이들은 수학을 뭘 배우죠? 네,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거 바로 수를 배우죠. 그래서 그렇죠. 1부터 100까지 수를 배우고요. 네. 읽고 쓰기를 배웁니다. 그 외에도 수학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저와 함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학과에 대해서 류지연 선생님께서 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학년) 수학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할까요? 그리고 효과적인 지도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와 함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수학과 지도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교과서를 살펴보면 교과서는 1학기에는 5개 단원이, 2학기에는 6개 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학생 참여 중심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기 초 학습 동기를 깨우는 수학은 내 친구가 수학책의 앞부분에 있고요. 한 학기의 내용을 되돌아보는 수학으로 세상 보기가 끝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 단원에는 차시별 학습 내용이 이쪽 내외로 나뉘어 있고요. 단원 끝에는 놀이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탐구 수학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제공되는 수학 익힘책이 있는데요. 수학 익힘책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진 교재입니다. 수학 교과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풀어본 후 수학 익힘책 뒤에 제시된 정답과 풀이를 살펴보며 각자 답을 맞춰볼 수 있는 용도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수학 익힘책의 내용에 잘 관심을 가지시고 그 용도를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학 교과서의 일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방금 전 안내드린 것처럼 수학 교과서는 이처럼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각각의 차시 내용과 더불어 친구들이 수학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 수학과 탐구 수학이 담겨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안정과 성장을 위한 맞춤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학 수업은 놀이하듯 재미있는 수업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단계이며 수학 교과서의 개념 이해를 마친 후에 수학 익힘책으로 개념을 다지게 됩니다. 이때 가정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도 스스로 먼저 풀어보고 그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살펴보면 각 차시마다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친구들이 먼저 풀지 않고 부모님의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님들께서 기회를 주시고 친구들이 할 수 있다는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교과는 초등에서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영역인데요. 1학년에서는 자료와 가능성 영역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올해 꼭 알아야 할 수학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이렇게 4개 영역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기초 기본 개념의 이해 그리고 반복, 결국 이해와 반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은 꼭꼭꼭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9가지의 수, 50가지의 수, 그리고 2학기에 100가지의 수 단원을 구성하여 총 100가지의 수를 배우게 됩니다. 이때 짝수, 홀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받아올림이 없는 2자릿수의 덧셈과 받아내림이 없는 2자릿수의 뺄셈을 배운 후에 제일 마지막 단원에서는
10을 이용한 세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후 2학년에서 몇과 몇을 더해 10몇이 되고 10몇에서 몇을 뺐을 때 몇이 되는 걸 배우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도형 영역을 살펴볼 텐데요. 도형 영역은 1학기와 2학기 모두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단원으로 제시됩니다. 1학기에는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사각 모양 등 세 가지의 입체 도형을 배우게 되고요. 2학기에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의 평면 도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 2학년에서는 삼각형, 사각형, 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1학년에서는 모양에 대한 이름보다는 특징과 그 기능을 익혀서 분류할 수 있는 이야기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측정 영역입니다. 측정 영역은 비교하기와 시계 보기를 배우는데요. 비교하기에서는 길다, 짧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그리고 무겁다, 가볍다 등의 비교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시계 보기에서는 몇 시와 몇 시 30분을 배우게 되죠. 2학년에서는 몇 시 몇 분까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규칙성 영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기, 무늬 꾸미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후에 2학년 2학기에 규칙 찾기 단원이 연계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1학년에서 꼭 다뤄야 할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1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지도를 할 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수학도 책 읽기만큼 중요합니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이 시기 아이들에게 중요한데요. 더불어 수학의 기본 개념도 잘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 조작 활동을 많이 해본 아이가 다양한 사고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쓰며 공부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글 읽기는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수 개념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함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시기니까요. 수 연산을 잘하기 위해서도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이해력은 꾸준한 독서에서 시작된다는 점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책 읽기와 더불어 수학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죠. 1학년 시기에는 반복 학습을 해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은 대근육을 발달한 시기여서 몸으로 하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수학 교과도 마찬가지인데요. 몸으로 하고 구체적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학 교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학과 지도에서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여 수업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반 교실에 있는 수학과 교구들인데요. 이 교구는 대부분 수화 연산에서 활용을 많이 했고요. 더불어 집에서 주사위나 집에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교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온 모형시계는 시계보기 단원에서 활용을 했는데요. 집에는 이런 모형시계가 없으시겠지만 모형시계와 비슷한 보드게임 용도나 또는 흰 종이에 시계 모형을 그려서 시간 보기를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해 수학과 지도 방안을 알아볼까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숫자를 거꾸로 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글을 배울 때에도 이따금씩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숫자를 거꾸로 쓰는 아이는 잘못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수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는데 잦은 실수를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은 수를 정말 모르진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위축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게 하고 다시 한번 같이 써보고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수학 문제가 나오면 풀지 않으려 하는 아이입니다. 벌써부터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 건 아닌지 염려되는데요. 이런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건 놀이하듯 학습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교구를 만져보고 경험해보는 것만으로 수학 시간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덧셈과 뺄셈을 반대로 푸는 아이가 있습니다. 간혹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가 덧셈인지 뺄셈인지 혼동을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는 바로 책 읽기를 통한 이해력이 부족해서겠죠. 이해력을 꾸준히 높여서 독서에서 그 이해력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학년 수학 교과 내용을 놀이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놀이들은 모두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 단 둘이어도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 같이 해도 좋고요. 제가 6가지의 게임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 3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숫자 부채 도사는요. 수 단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에 보드게임 중에 숫자 카드가 있는 게 있을 텐데요. 그 숫자 카드 중에 숫자 카드를 섞어서 하나를 뽑게 합니다. 그런 후에 엄마와 자녀가 그 숫자 카드에 해당하는 수를 연결큐브나 바둑돌, 공기알로 빨리 맞추는 겁니다.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여기에서 요즘에 판매하는 공기는 연결되기도 하더라고요. 10개씩 묶어세기로 한다면 묶어세기랑도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두 번째 5곡의 놀이는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불 속에 살 수 있는 놀이인데요. 모양이나 수를 먼저 떠올리고 상대방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힌트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이나 수를 직접 맞춰보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을 맞춰라 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놀이는 한 사람이 모형시계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바로 알려주면 재미가 없겠죠? 시간을 생각한 사람이 시, 분은 몇보다 많다, 몇보다 적다의 힌트를 5번만 줘서 상대방이 그 안에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는 놀이입니다. 자, 이런 놀이들은 제가 직접 장원일 선생님과 함께하며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놀이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1학년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이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놀이들이 재밌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수학으로 할 수 있는 놀이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같이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놀이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주사위를 바꿔라 라는 놀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주사위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는 건데요. 준비물은 주사위와 0부터 10까지의 수카드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뭘 준비해 오셨군요. 네. 예. 여기에 주사위가 있는데 제가 뭐를 이렇게 붙였어요. 네. 1학기 때 배웠던 1보다 더 큰 수, 1보다 더 작은 수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근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잠시 제가 네,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만큼 더 큰 수, 그리고 네. 1만큼 더 작은 수,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흔히 있는 숫자 카드를 또 준비했는데요. 네. 0부터 10까지의 수카드입니다. 네, 수카드군요. 네, 네. 뭐 6이라고도 써 있고요. 네, 네. 7 네. 이렇게 써 있네요. 7도 있고 네. 8. 네, 이런 숫자 카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숫자 카드와 주사위를 이용해서 놀이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주사위를 순서를 정해서요. 만약에 장원일 선생님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 먼저 하시는 거잖아요.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0부터 10까지 수 중에 하나를 말하고 굴리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제가 그럼 숫자를 얘기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굴리신 후에 만약에 1보다 더 큰 수가 나오면 그 수보다 하나 더 큰 수를 빨리 카드를 짚는 게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제 제가 네. 여기에 카드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네. 그리고 나서 이걸 던진 다음에 네. 1만큼 더 큰 수가 나오면 네. 카드를 가져가는 거군요. 그 네. 카드를. 네,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던지면 되나요? 네. 자, 숫자 먼저 말하셔야 돼요. 네. 자, 3입니다. 3. 네. 자, 던져볼게요. 네. 1만큼 더 작은 수. 네네네네. 네. 어디죠? 네. 네. 이렇게 하는 네. 게임입니다. 빨리 짚는 게임인데요. 아이들이 순발력 게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다음 놀이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놀이는요. 땅 따먹기 게임인데요. 네, 이 땅 따먹기 게임은 네, 잠시만요. 네. 네. 1에서 9까지 수를 100개의 칸에 넣어보는 겁니다. 100개의 칸을 먼저 그리시고요. 10 곱하기 10의 칸인데요. 거기에 1부터 9까지 수를 자유자재로 먼저 쓰시면 돼요. 쓰시고 나서 그 수가 3개나 2개가 연결되는 수가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걸 찾는 게임이에요. 네. 한번 제가 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제가 판을 또 들고 있어야겠네요. 네. 네. 아, 이처럼 1부터 9를 100개의 칸에 먼저 써봤습니다. 이렇게 먼저 쓰고 나서요. 짝꿍과 제가 펜을 하나씩 드는 거예요. 이것도 잘 안 보이실 것 보여드릴까요?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데요. 이거를 아이와 함께 쓴다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오른쪽 위에 0도 썼네요. 0은 안 써도 됩니다. 네. 네. 이거는 1학년 2학기 세수의 덧셈과 연관이 되는데요. 3개나 2개 칸이 더했을 때 10이 되는 걸 찾는 게임이에요. 제가 모래시계 1분짜리를 가져왔거든요. 1분 동안 서로 번갈아 가면서 그런 칸을 찾아 색칠하는 거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2개나 3개가 연속으로 네. 더해서 1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제가 시작을 외치면요. 네. 장원희 선생님 먼저 찾으셔도 돼요. 네. 그러시겠어요? 네, 그래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네, 10이 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여기 3과 7이 있네요. 3, 7. 빨리 찾으셨는데요. 네. 이거 이제 제 땅이 되는 건가요?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 찾았어요. 6, 4. 6, 4. 네. 좋아요. 저는 그러면 여기 7과 3이 있네요. 오. 네. 네. 저 바로 옆에 찾았어요. 8과 2.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자기 땅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네네. 찾으면. 그런데 세 개의 수를 찾는 게 더 유리하겠죠. 땅이 그렇죠. 넓어지니까. 네. 3개를 더했을 때 10이 되는 수는 찾기가 어렵네요. 네. 지금 저희 네. 둘 다 저 긴장해서 여기 못 찾는 것 같아요. 9, 1.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잘 네, 네. 찾으셨어요. 저는 왜 안 보일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거를 조금 경쟁적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지 않고 네. 그냥 같이 네네. 동시에 먼저 찾는 사람이 땅을 찾는 걸로 해도 네. 아이들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그게 훨씬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 놀이 소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놀이는 규칙 찾기와 연관된 바둑돌 놀이인데요. 일정 개의 바둑돌을 두고 두 사람이 번갈아 돌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규칙적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를 들어 장원희 선생님께서 검은 돌 하나, 흰 돌 2개를 가져가시면 네. 저도 저만의 규칙을 세워서 검은 돌 2개, 흰 돌 하나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번갈아 가져가다가 마지막 돌을 가져간 사람이 지는 게임인데요. 제가 가져가던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군요. 네, 계속. 맞아요. 네. 처음 가져가던 그대로를 가져가는 네. 거예요. 네. 여기 바둑돌 모양의 자석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가운데에다 두고요. 네. 한번 순서를 정해볼까요? 네. 네. 가위바위보 하면 네. 되나요? 네. 가위바위보. 네, 제가 먼저네요. 네, 먼저 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처음에 흰 돌 하나, 네. 검은 돌 2개 이렇게 그렇게 가져오면 가져가시겠어요? 되나요? 네. 저는 흰 돌 3개와 검은 돌 하나를 가져갈 거예요. 그렇게 많요? 네. 너무 많은데. 네. 자, 그럼 전 흰 돌 하나, 네. 검은 돌 2개 또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네. 저는 흰 돌 3개와 검은 돌 하나. 아, 네. 네. 저는 흰 돌 하나와 네. 검은 돌 2개를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제가 지는 게임이네요. 네, 제가 마지막 지는. 돌을 가져가는 사람이 지는 거군요. 네네, 마지막 네. 돌을 가져간 사람이 지는 게임인데요. 네. 규칙 잡기 한 거를 연결지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놀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과 해볼 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쉽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네요. 네. 네. 선생님 덕분에 이제 재미있게 놀이를 해봤는데요.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놀이로 접근하는 수학, 네,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선생님께서 또 강조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1학년 수학은 너무 쉬워서 아이들이 다 쉽다고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학년이 갈수록 수학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수학에 대해서도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해력은 조금 전 장원일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듯이 꾸준한 책 읽기에서 비롯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 또 궁금증을 어떤 거 가지고 계셨을지 네. 궁금한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적당한 수준의 그러나 필수적으로 하면 좋을 공부를 좀 추천을 해달라. 가정에서 네. 어떤 것들을 좀 보충해야 될지 이런 음, 것들을 좀 물으셨는데요.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보드게임인데요. 보드게임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보드게임이 대부분 수학과 관련된 게 많죠. 놀이를 통해서 접근하면 개념을 다질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걸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 네. 수를 넘어서 연산해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걸 교구를 가지고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고 하는 거군요. 네, 이게. 네, 맞아요. 근데 좀 시간 할애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든 생각이 장원희 선생님도 아이랑 장보기 좋아하세요? 아이들 장 보러 가면 무척 또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죠. 먹는 걸 엄청 그렇죠. 좋아하거든요. 예.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같이 가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그 장보기를 통해서 수학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개수나 가격, 뭐 크기나 무게 이런 것들의 다양한 수학을 직접적으로 애들이 체험할 수 있으니까 수강감을 기르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같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에 중점을 둬서 그런 내용을 좀 반복적으로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 아이에게도 용돈을 주었더니 네. 이 숫자의 개념이 금방 커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전에는 네. 뭐 1,000원이 큰지 10,000원이 큰지도 몰랐는데 네네. 용돈을 받기 시작하면서는 예. 숫자 개념이 엄청 맞아요. 금방 또 그 커지기도 초록색이 하더라고요. 더 큰 수라는 걸 알더라고요. 네. 네. 예. 자, 그러면 또 몇 가지 질문들이 음. 저희 채팅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올라온 질문들을 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여기 문제를 풀 때 눈과 머리로 계산을 한 후에 답을 적어요. 받아올림에 대해서 푸는 방식을 눈으로 보면서 풀라며 아빠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저는 그건 아이의 수를 푸는 수를 암산하듯 푸는 방식인데 인정해 주려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아마도 네네. 이게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서로 좀 생각하시는 게 다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풀이 과정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이 풀이 과정도 사실 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친구가 많이 틀리는 아이가 아니고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계속 쓰는 거를 오히려 강요하는 게 더 이 친구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지 않을까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푸는 방식을 조금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네네. 만약에 아이가 좀 많이 틀린다, 틀리면 예예. 그러면 이제 정확한 방법들을 알려줄 필요도 그렇죠. 있긴 네, 하겠죠. 사실 정확한 네. 방법을 알려줘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어느 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잘 하고 있다면 그거에 맞게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또 짚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질문 더 받아볼게요. 사고력 수학은 문제집으로 하지 않고 책 읽기로 충분할까요? 이제 사고력 수학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네네. 문제집도 네. 이제 수준이 조금씩 다른 문제집이 있는데 네네. 사고력 수학 조금 어려운 수학 네.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수학 문제집을 풀리는 게 어떻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어떤가요? 아이 보면은 수학을 좋아하게 된 아이들은 문제집 푸는 것도 거부감 없이 잘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나 이런 거 너무 문제 재밌어 하면서 푸는 어떤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책 읽기로 꼭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책 읽기와 병행해서 이 친구들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한다. 그럼 같이 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모의 이제 강요에 의해서 네. 이제 문제집을 샀으니까 우리 이제 1학년이니까 풀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아이들이 아마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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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만 더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선행을 하지 않았는데 2학기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이 걱정입니다. 남은 2학기와 겨울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학습 지도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세 자릿수 덧셈은 지금 저희 1학년 교육과정은 아닌 것 같죠? 1학년에 제일 네.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단원에 네네네. 나오나요? 네. 그
저희가 12대는 1학기 때 가르기와 모으기를 배웠잖아요. 네. 세 자릿수의 덧셈 뺄셈은 12되는 수를 이용해서 두 수, 만약에 2 더하기 8 더하기 3이라면 2, 8을 먼저 더하면 10이고 네. 그 다음 3을 더하면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친 덧셈인데요. 네.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에서 혹시 아이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는데 너무 덧셈 뺄셈 단원이 많아서 틀리는 게 실수나 아이들 못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1학기에 배웠던 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신만들기 활동을 계속하면 1학년에 세 자릿수 덧셈 뺄셈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 뭐 공기알이나 보드게임 말 이런 거 이용해서 신만들기 활동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그 수학 문제 중에서 문제 글만 많으면 무조건 못한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학습해야 할까요? 글 사실은 그 문제에 네. 이제 글로 막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 아이들이 금방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그 문제를 소리내서 읽으라고 네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 쭉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아이가 잘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잘 이해를 못한다면 이게 소리내서 한 번씩 읽으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도 있죠. 뭐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읽으면서 문제를 풀게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문제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수학 문제에서 네. 항상 나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선생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면 수학 문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소리내어 읽으면 그걸 자기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문제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해력이 또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문제를 접하다 보면 또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데요.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 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실 텐데요. 그래서 보내주신 질문의 대부분이 바로 온라인 학습을 슬기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누구도 사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올해 초에는 학교나 가정이나 모두가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죠. 뭐 네. 지금은 사실 많이 안정되긴 했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민스럽긴 한데요. 저도 직장맘으로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애들을 돌보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자, 아무래도 애들도 집에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슬기롭게 네. 보낼 수 있을까 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장원희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네. 제가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희 선생님의 이야기 듣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계시게 되는데요. 참 힘든 일입니다. 저도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더라고요. 집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콕의 폐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집에만 콕 박혀 있다 보니 자꾸 먹어서 확 찐자가 되고 집안은 아이들 때문에 난장판이 되어 있고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현실에 SNS를 보면 많은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가정에서 실제로 겪는 일이실 겁니다. 집에서 또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요. 하나하나 막 눈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자꾸 지적하다 보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 1학년이라 다행이죠. 아직은 엄마 무서워할 나이니까요. 어떻게 이 온라인 생활을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인 드라이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기분 좋을 때 더 잘할 수 있다. 아이들이 잘 못하는 점이나 부족한 점은 부모님들 눈에 너무나 잘 보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잘하는 점을 더 찾아주시고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글씨를 잘 못 쓸 수도 있고요. 맞춤법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하나 틀릴 수도 있죠. 아이들은 그런 실수에 너무나도 쉽게
난 잘 못해 하고 좌절하고 다시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실수해도 괜찮아. 누구나 배울 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세요. 그래도 해보려고 시도할 때는 그 순간을 포착하셔서 와,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니 진짜 멋지다 라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실수에도 너그러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도 길어지는 코로나 상황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서 보다 느긋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아이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코로나 생활을 위해서 몇 가지 활동을 좀 추천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 시간을 만드세요. 책을 읽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생성이 억제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생성되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효과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학년이라서요. 발달 단계상 대근육 운동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집안에만 콕 박혀 있었다면 밖으로 나가서 줄넘기, 자전거 타기, 킥보드 타기 등 아이들의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추천드립니다. 신나게 뛰고 오면 잠도 푹 자게 되는 건 덤이겠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1학년 교실에서는 종이접기, 그리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소근육을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직도 소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이들이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소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이접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함께 더 기분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고민으로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할지, 온라인 학습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온라인 학습 중에서 흥미는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슬기로운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이야기는 류지연 선생님과 함께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희 선생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들어오실까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지금까지 온라인 학습을 위한 다양한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이거를 학부모님께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같이 공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집에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고쳐주기도 해야 되고 네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같이 오래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런데 네. 이런 팁들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화내지 않고 여유 있게 네. 자녀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사전에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런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질문에 언택트 교육의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언택트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대면에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온라인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조어인 거죠. 그렇죠. 네. 네. 현재 1, 2학년의 경우에는 EBS를 보거나 혹은 학교에서 만든 그런 학습 꾸러미 같은 것들을 지금 활용하죠. 네네. 혹은 뭐 이학습터를 활용해서 네. 거기에 어떤 수업 자료들을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기도 하고 네. 뭐 다양한 SNS 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그 학교에서 제공했던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집에서 보시기에 좀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고 또 힘들어하신 부분들도 있어서 네. 이제 최근에는 또 그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저희 수업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수업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점점점 늘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간 수업이 이루어질 예정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아마 등교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온라인 수업이 계속해서 아마 진행이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런 학교 수업은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네. 알려주시고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네, 이것이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내주는 과제라든지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요. 네. 조금 뭐 불편하거나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적응을 하면은 또 뭐든지 쉽게 또 저희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올해 1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가정학습 시에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또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정해진 시간을 주어주고 그걸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1학년이니까 하고 좀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부족해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그 후에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되게 걱정이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껏 저희가 이야기 나눈 부분들 한번 상기하셔서 꼭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온라인 수업 뭐 영상을 보거나 제공되는 컨텐츠를 보게 되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네. 또 흥미를 금방 잃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좀 맞아요.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요? 예,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각 학교마다 주간 학습 운영 계획을 매주 안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 진도와 더불어 그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 뭐 학습 준비물 굉장히 다양하게 방식으로 안내가 될 텐데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학습에 필요한 어떤 그런 동기부여처럼 이런 내용을 배우겠구나, 오늘 뭘 공부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아이들도 이런 걸 배우나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할 부분을 한 번씩 좀 언급해 주시거나 네. 어머님들께서 먼저 살펴봐 주시면 그게 이제 아이들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가정에서의 올바른 교육 방법.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 저희 1학년 이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저희 주제이기도 한데 놀이하듯 공부해라라고 하는 이제 교육과정의 취지대로 네. 가정에서 놀면서 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을 조금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한글과 관련된 카드놀이나 또 이제 보드 게임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수학의 경우도 문제집뿐만이 아니라 조금 놀이를 하면서 네네. 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수 감각을 키우는 것들은 지금 네. 1학년 시기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예. 네, 수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이렇게 같이 한번 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부터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방 정리하는 거라든지 네. 연필을 깎아서 필통에 넣는 것도 네. 1학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다 깎아서 넣어주시기도 하시죠. 네. 네, 책상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잘 못한다면 하나씩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주시면 네. 아이의 습관도 잡히고 또 학습을 할 때도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꼭 같이 책을 읽으시면 네.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같이 책 읽는 시간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질문을 네, 또 하나 볼게요. 네, 코로나 시대에 아이가 학습 동기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아이가 학습 동기를 갖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은 사실 그 아이 기질이나 선호도, 성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성향에 따른 지도 방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외향적인 아이 있잖아요. 네. 수업 시간에 좀 딴 생각도 많고 자기 발표하는 거 먼저 좋아하고 이런 친구는 발표를 통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거죠. 연극이나 토론, 네. 가족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기 이런 네. 식으로. 그럼요. 좀 외향적인 아이들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대로 좀 내향적인 아이들, 혼자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아이들은 그런 공간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런데 이게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오히려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조절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고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네, 오히려 주는 거죠. 네, 주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그냥 방치해두지 말고 그죠? 네네네. 잘하고 있는지 네, 확인하고 네, 그래야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감각형 아이라고 해서요, 오감을 통해서 뭐든지 얻어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답이 정확히 안 나오면 공부를 하기 싫어한대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시청각 매체도 많이 활용하면서 복습에 중점을 두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이 감각이 발달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걸 원하는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자기가 그거를 경험했을 때 희열을 느끼니까 이제 좀 성취했을 때, 네. 네, 그래서 명확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계적인 걸 좋아하는 정말 모범생 스타일 판단형 아이는요, 네네. 혼자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학습 상황이 바뀌는 걸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학습 과제를 잘 제시해주고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게 좋고요. 이런 아이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보상을 줘서 학습 의욕을 더 고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볼 수 아이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하는 아이들이군요. 네네.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를 자꾸 환경을 바꾸지 않고 네. 스스로 세운 계획이나 네. 체계적인 그 시스템을 네.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거군요. 네,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인식형 아이라고요. 충동적이고 좀 즉흥적인 행동을 잘하는 아이. 근데 이런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 있거든요. 하나의 과제가 끝나기 전에 다른 과제에 관심 보이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좀 간단하지만 짧은 과제를 중심으로 점점점 늘려나가면서 학습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경우에 좀 학습에 어려움을 느낄까봐 걱정이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또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호기심이 있을 때 그거를 탁 던져주는 거죠.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채팅창으로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기도 하시네요. 네. 자,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수학과 관련해서 질문들이 조금 있는데요. 네. 네.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네. 선행학습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행하지 않고도 수학을 꾸준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라고 되어 있고 또 네. 밑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수학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그 교육청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선행학습이 금지가 되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선행학습을 너무 빨리 뭐 1학년인데 2학년 단계를 막 미리 한다거나 뭐 예. 3, 4학년 단계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앞선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행이라는 말보다 아이가 하는 그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잘 보시고 더 앞서 갈 수 있는 그 여력이 된다면 그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는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해당 연도의 성취 기준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 정도를 잘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후에 그게 익숙해진다면 아이가 이제 충분히 문제도 다양하게 많이 풀고 해결력도 높아지고 그렇다면 그런 반복 심화된 학습 내용으로 새로운 개념을 연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앞서는 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뭐 1학년 겨울방학이라든지 이럴 때 2학년 과정을 조금 먼저 공부하는 건 괜찮겠죠? 네, 훑어보고 준비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고 그거에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만 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것도 수학에 관련된 질문이시네요. 그 손가락 셈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질문으로 주셨는데요. 네. 네, 1학년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셈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3 더하기 4 이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3,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맞아요.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아이들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게 10 이하인 수일 때는 참 유용한데요. 10이 넘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는 게 또 손가락 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가락 말고 다양한 뭐 연결 큐브나 수학적인 교구가 있잖아요. 10개씩 묶을 수 있는. 그래서 10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인지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수 개념 형성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걸 좀 놀이 형식으로 좀 연습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볼까? 이렇게 해서 네. 놀이 형식으로 조금 한번 바꿔줘도. 네, 연습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자, 여기 지금 올라온 내용인데요.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를 더 우선적으로 하려다 보니 친구들은 공부 중에도 노는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는 어떤 게 우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노는 것 어떤 게 더 우선인가?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네. 두 개가 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저는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아이에게 지금 학습적인 면이 좀 부족해 보인다면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또 친구 사이 관계도 지금 또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시기에서 어떤 게 우선이다고 보기는 참 어려운데 여건이 지금 또래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잖아요. 네. 그게 좀 안타깝네요. 네, 그렇군요. 네. 네, 그 책을 혼자 읽지 않고 꼭 엄마랑 같이 읽으려고 해요. 네, 읽기 독립 시기는 언제쯤이 좋을까요? 네, 위에도 다른 분이 또 적어주셨는데 네네. 매번 책을 읽어주기를 좋아하고 책 읽기를 싫어해요라고 하네요. 네. 네,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누군가 읽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책을 읽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책보다 더 어려운 책이면 사실 읽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가 한번 책을 읽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아이가 정말 이 책을 읽기 어려워한다면, 만약에 한 페이지에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어휘가 뭐 4개, 5개 이렇게 나오면 읽기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쉬운 책, 네, 더 쉬운 책 이렇게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 잘 모르는 어휘가 뭐 1개 정도나 뭐 많아도 2개가 넘지 않는 네네. 범위 내의 책으로 네. 수준에 맞는 책을 읽히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이 있어하는 분야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싫어하는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남자아이들은 그 뭐 영웅이 나오는 책이라든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뭐 이렇게 과학에 관련된 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네네. 그런 책을 꼭 막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책을 읽고 나서 이거 내용이 뭐였니? 뭐 이렇게 확인을 하면요. 아이들이 자꾸 책 읽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네. 생각이나 느낌이 어땠니? 자꾸 네.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글이 읽기가 좀 어려우면 책을 막 휙휙 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책이 꽤 그래도 분량이 있는데 뭐 금방 읽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되시거든요. 얘가 지금 제대로 읽은 거 맞아? 맞아요. 네, 뭐 의심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막 내용을 물어보세요. 아.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점점 책을 읽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을 읽히시고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소리를 내어서 읽을 때 자연스럽게 읽기가 어려운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요.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혼자서 읽는 거는 아직 어려운 거거든요. 듣기를 네네. 더 좋아하니까요. 네. 아직 아이들이 읽기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은 많이 읽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쉬운 책부터 소리내서 읽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서 네. 아이가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고요. 네. 지금 1학년이면 충분히 지금 읽기 독립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네.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지금 이 아이가 듣고 이해하면서 상상하는 능력이 좀 발달한 그런 아이인 것 같다 또 의견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책을 읽어줬을 때 흥미를 갖는 아이니까요. 그런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요즘에 이제 오디오북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도 네. 그 AI 스피커에서 이제 뭐 동화 읽어줘 그러면 이제 동화들이 막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를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네. 그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건 부모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엄마나 아빠의 음성을 더 좋아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네. 무릎에 앉혀서 읽히시면 네. 훨씬 더 좋아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다 읽어주시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런 오디오북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예. 아이들이 지금 내 눈으로 읽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더 많은 것들을 사실 어휘 같은 것들도 익힐 수 있거든요. 내가 네. 읽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더 많은 어휘나 그런 공부들을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은 많이 들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넘어가 주실까요? 네. 네. 이 책 읽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주셨나 봐요. 읽었던 책만 읽으려 해요. 다른 책도 보자고 하면 그 책이 재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네. 한 책을 되게 자주 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책을 계속 보고 또 보고 저희 애도 좋아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정말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고력도 늘고 상상력도 더 넓어지고 어느 순간 점점 다른 책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다른 책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읽었던 책만 뭐 10번이 아니라 50번, 100번 읽는 아이가 있다면 네. 그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계속해서 읽으면요. 네.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세 번 읽을 때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때마다 그 아이가 계속해서 거기서 얻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여러 번 읽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런 책들을 잘 모아두시거나 혹은 잘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1학년이니까요. 예. 1학년부터 지금 앞으로 읽을 책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아이의 인생 책으로 모아두시는 거죠. 네. 너는 1학년 때 이 책을 100번이나 읽었어. 그 이야기를 5학년, 6학년이 되어서 예. 그렇게 듣는다고 하면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해할 거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은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 그러면 다른 책도 읽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막지는 마시고 오히려 잘 모아두시고 네. 이 아이의 인생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주시면 네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장을 하나 그렇게 구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네. 네. 아까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댓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신 것 같아요.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온라인으로 배우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통합교과는 보통 이제 그 국어 수학과는 조금 다르죠. 네네. 국어 수학에서는 배워야 할 학습 내용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네. 이 통합교과는 주로 뭐 활동이라든지 맞아요. 뭐 만들기, 네네.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배우기 뭐 이런 네. 내용들로 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사들도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학습 꾸러미를 제작할 때 통합교과를 제작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이거를 재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했을 때 성취 기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요. 주제 통합이다 보니까 그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놀이나 활동 중심이다 보니 집에서 하기 좀 어렵고 지도하기도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지금 가정에 있는 통합교과 책을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통합교과 성취 기준은 무언가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게 성취 기준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부합된 여러 활동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놀이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어려우니까 네. 가족의 놀이로 네. 바꿔야 되는 게 좀 어렵죠. 네.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네.
학교에 거의 가지 못하는데 1학년 때 체육 활동은 보통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줄넘기 연습은 틈틈이 해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체육이라는 교과가 따로 있지는 않죠? 맞아요. 네. 방금 전 말씀드린 통합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좀 대집단 활동, 같이 해볼 수 있는 활동이 좀 많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 나오는 수업 기간에도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몸으로 움직이면서 배우는 그런 교과니까 그 교과 자체를 이제 체육이라고 분화되지 않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네. 외국에 계신 분들도 네, 알 수 없는 말로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네. 저에게 네, 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과 함께 네.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느끼는 궁금증 그리고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한 이런 시간을 네, 이렇게 갖게 되어서 네. 정말 뜻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학교와 가정이 연계해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너무 감사했고요. 네, 이런 시간이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과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도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또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세요. 지금 가정에 계신 학부모님, 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